자, 3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식별자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죠. 네. 자, 아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성을 가지며 엔터티 내 여러 인스턴스 중 하나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자, 이게 뭐죠? 대표성 가지고 엔터티 내에 여러 인스턴스들, 그러니까 로드를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식별자. 자, 아래 나와 있죠. 우리 주식별자라고 합니다. 주식별자. 자, 그러면 이제 주식별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자,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자, 엔터티 내에 여러 인스턴스 중 하나를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식별자는 뭘까요? 자, 인스턴스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인스턴스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구분을 할 수 있어. 구분할 수 있는데 하지만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다.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주식별자.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건 우리가 보조식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번 엔터티 내의 집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업무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식별자. 그러니까 엔터티 안에, 그러니까 어떤 한 테이블 안에 집합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있는 업무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식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업무적인 의미. 이 업무적인 의미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본질 식별자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업무적인 의미입니다. 자, 다른 엔터티로부터 상속되어 정의되는 식별자. 다른 거로부터, 다른 엔터티로부터 상속되는 거니까 우리 외부 식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자, 어떤 속성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무조건 뭐 예를 들어 온도라는 거야. 실내 온도. 실내 온도라는 속성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실내 온도면 뭐 되게 리즈너블하게 생각을 했을 때 뭐 한 영하 10도부터 뭐 영상 한 30도 그 사이 어느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값의 범위를 지칭하는 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성별이야. 성별이면 우리가 아무리 뭐 남녀 법적으로는 남녀밖에 없죠. 우리나라 현행법상 법적으로 남녀밖에 없으니 남녀만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뭐 되게 특수한 집단의 업무를 보는 데면 거기에 남녀 말고 다른 성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값의 범위를 지정하는 거. 그리고 또는 직급에는 예를 들어 뭐 대리, 부장, 사원 요런 것만 들어와야 돼. 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예. 그렇게 값의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는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제약사항이랑 헷갈리시는 이렇게 처음 시험을 보실 때 제약사항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건 속성에서 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건 도메인이다라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33번 아래 빈칸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거 예에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하는 내용인 거죠. 자, 업무 분석을 통해서 바로 정의한 속성. 그러니까 업무 분석을 해봤더니 얘는 뭐 바로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코드, 업무 코드, 그 다음에 뭐 여기엔 남자 들어와야 되고 성별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뭐 입력일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단 기본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름 뭐 이런 것들 업무 분석을 통해서 업무 그 분석 그 업무를 위한 그 어떤 업무 내용을 설명한 그런 문서들이 있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문서들, 그런 문서들에 나와 있는 기본 속성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일단 업무상 존재는 안 하는데 설계를 하면서 도출해내는 속성. 자, 설계를 하면서 도출해냈어요. 무슨 속성일까요? 설계 속성이 되겠죠. 설계 속성. 자, 설계를 위해서 도출해낸 속성을 설계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속성으로부터 계산되거나 변형되는 속성을 우리는 파생 속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가가 있고 그다음에 부가세가 있고 이런 게 있으면 그 두 개 합치면 제품 가격. 그러면 그 제품 가격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해서 미리 넣어 놓자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수식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모수라는 컬럼이 있고 그다음에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옆에 응답률이라는 어떤 파생 속성을 만들어서 넣어둘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파생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속성이 있어요. A, B, C, D, E로 구성된 릴레이션에서 아래와 같은 함수 종속성이 존재할 때 이 릴레이션의 후보키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후보키로 적절한 것. 자, 여기에서 이걸 이제 뭐, 이게 뭐죠? 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죠? 속성이 일단 이렇게 있는 거예요. A, B, C, D, E라는 어떠한 속성이 있다.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속성이 있고, A, B는 C, D, E의 함수 종속성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리고 E는 B로 함수 종속성이 있고, D는 A, B로 함수 종속성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 B는 이 A, B라는 거는 A, B와 그리고 C, D, E를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A, B에 따라서 C, D, E의 값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값의 조합이면 이 값의 조합이 무조건 여기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면 E는 자, E가 있죠. E는 B를 결정을 짓는 거죠. E에 따라서 자, A, B, C, D인데 E에 따라서 B의 값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함수 종속이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D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A, B, E랑 B가 있잖아요. E랑 B가 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똑같은 걸 넣으면 똑같이 변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를 여기다 붙이면 A2는 A, B가 되는 거고, 그죠? A2는 A, B가 되겠죠? 그리고 A, B는 역시 C, D, 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2는 A, B가 되는 거고, A, B는 또 C, D, 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2는 그러면 C, D, E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A를 딱 넣었을 때, 제가 이게 좀 마우스로 쓰고 있는 거라서, 자, A2를 넣었을 때, 그럼 얘가 된다는 거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B는 여기에서 C, D, E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 역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A, E는 모든 속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모든 A, E에 따라서 모든 속성값 A, B 또 그리고 C, D, E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A, B는 D예요. 그죠? A, B는 D. 그러면 D의 경우 모든 속성이 변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A, B를 얘가 관장을 하고 있고 A, B는 A, E, C, D, E를 관장을 하고 있고 C, D, E는 A, E가 관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D가 될 수 있는 거예요. D가 모든 속성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D가. 그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여기에서 그러면 A, B,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서 A, B 같은 경우는 C, D, E를 일단은 자 요것만 떼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줄은 세웠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A, B 같은 경우는 C, D, E를 관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컬럼이 5개가 있는데 이 2개에 따라서 어떤 값들이 다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후보 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B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후보 키가 될 수 있고, 지금 아까는 D 처음에 D를 설명했죠. 왜? D가 A, B를 관장하고 A, B는 C, D, E를 관장하니까 D 역시 후보 키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D에 따라서 모든 값이 바뀌니까 모든 속성의 값들이 변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A, C를 볼까요? A, C는 지금 당장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바로는. 그러면 일단 건너가서 AE. A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여기에다가 A를 대입했죠. AE는 A, B를 관장하고, 그죠? A, B는 C, D, E를 관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키가 될 수 없는 건 3번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냐?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속성에 의해서 다른 속성들, 그러니까 그 릴레이션 안에 있는 다른 속성들의 값이 변경이 되면 걔는 후보키가 될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푸시면서 조금 쉽게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35번. 아래 주문 상세 엔터티의 주식별자가 주문 번호 그리고 상품 번호일 때 이 엔터티가 만족하지 않는 정규형.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정규형이 필요하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PK가 있는 거죠. 주식별자. 그러면은 우리가 1정규형은 이미 한 거예요. 했다. 그럼 2정규형을 볼까요? 이 정규형 같은 경우는 일반 속성이 여기 PK가 아닌 게 지금 일반 속성이 얘밖에 없어요. 그죠? 일반 속성이 주식별자 어느 하나에 종속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2개 겹쳐서 종속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에, 그 말인 즉슨 상품 번호에 따라서 상품명이 바뀌겠죠. 그죠? 901번이면 DB 전문가 가이드고, 그죠? 901번. 876번이면 딥러닝 전문가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상품명이라는 애는 상품 번호에 따라서 종속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 정규형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2개는 따로 나가서 상품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정규형이 만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정규형이 아직 만족이 되어 있지 않다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래 엔터티에 필요한 정규화. 자, 또 정규형에 대한 문제예요. 요 내용에 대해서 정규형이 뭐가 필요하느냐. 분리된 스키마 구조로 적절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겠죠.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자, 한번 볼까요? 보강금 원장, 관서 번호가 있고 납부자 번호가 있고요. 요까지가 PK인가 봐요. 이렇게 표시를 한 거 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관리점 번호, 관서명, 상태, 관서 등록일자, 직급 뭐 이런 게 있죠. 자, 일단은 봤을 때 우리가 관리점 번호가 있고 관서 번호 있고 뭐 관서명이 있죠. 얘랑 얘 그냥 연결이 될 것 같죠. 이정규화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이정규화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이정규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정규화가 필요하다. 왜냐면 관서명은 분명히 관서 번호를 따라갈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정규화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봤을 때 관서 등록 일자,
이것도 관서에 따라가겠죠. 일단은 뭐 대충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자 2차 정규화 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 정규화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는 관서 번호, 납부자 번호, 관리점 번호, 관서명, 상태 관서 등록 일자. 자 이건 틀렸어요. 왜 틀렸냐? 관서 번호가 있는데 납부자 번호가 왔죠. 자 관서 번호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관서, 관공서의 번호겠죠. 뭐 동사무소의 번호 또는 시청의 번호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번호에 따라서 납부자 번호가 바뀔까요? 네, 납부자는 아무 데나 가서 납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2차 정규 한번 볼까요? 봤더니 관서 번호 있고, 관리점 번호가 있고, 관서명이 있고, 상태가 있고, 관서 등록 일자. 우리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뭐는 뭐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도 못 보고 있고, 이 테이블 자체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니까 사실은 문제가 좀 불친절하긴 하지만, 밑에 보면 관서 번호는 관리점 번호, 관서명, 상태, 관서 등록 일자를 함수적 종속성을 갖고 있대요. 펑션 디펜 뭐 어쩌고를 갖고 있는데, 관서 번호에 따라서 얘네가 바뀐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써 있네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갑자기 3번이죠? 자, 관서 번호에 따라서 관리점 번호도 바뀌고, 관서명도 바뀌고, 상태도 바뀌고, 관서 등록 일자도 바뀐대요. 그러면 얘네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얘가 따로 테이블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정규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적 종속성을 보고, 지금 뭐 위에 거는 볼 필요 없고, 지금 일단 2차 정규화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2차 정규화,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일반 속성 중에 어느 하나가 이렇게 PK 컬럼이 예를 들어 2개 이상일 때, 그 중에 하나를 따라갈 때, 어느 하나만 따라갈 때, 그때 2차 정규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너무 이 어떤 관점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키우셔야 돼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이 SQL, 특히 DA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과적인 머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설계하는 부분, 모델링하는 부분은 문과적인 감각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책 같은 거 많이 읽으신 분들이 잘합니다. 관서명 당연히 관서 번호를 따라가겠지?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규화와 성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7번 문제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정규화를 수행하면 중복 속성을 제거, 맞죠? 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맞는 것도 제대로 한번 읽으면서 머릿속에 저장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정규화 수행 시 데이터 처리 성능이 향상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에서 일반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이라고 바꾸셔도 되고, 그죠? 대부분 정규화 수행을 하면 데이터 처리 성능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뭐 무조건 이런 말이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정규화를 수행하면 데이터 처리 성능 향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 실무에서도. 그래서 맞는 말. 반정규화가 조회 성능을 항상 향상시키는 건 아니다. 그죠? 반정규화가 조회 성능을 항상 향상시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정규화에 의해서 성능이 향상될 수도 있다. 맞는 말. 그리고 정규화를 수행하면 조회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게 그런 말이죠. 항상, 무조건, 뭐 이런 말들이죠. 정규화를 수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회 성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4번. 자, 38번. 아래와 같이 전제 조건이 있을 때 테이블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적절한 것은, 조회 조건은, 전제 조건은 유형 기능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속성들은 분포도가 양호하다.
자, 여기에 나오는 속성들은 분포도가 양호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값이 균등하게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SQL 웨어절에서 각각의 값이 상수값으로 조건 입력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자, 웨어절에 여기에 값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컬럼의 어떤 속성을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놨다. 이렇게 그러니까 속성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갖고 같이 어떤 데이터를 같이 저장하는 걸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조회 조건이 유형 기능 분류 코드에 따라서 반복되는 그룹이 이 조회 조건의 말이죠. 칼럼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1정규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1정규형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모델링을 그냥 유형 기능 분류 코드라고 하나로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값이 다 들어오도록 해서 1정규형을 적용해서 빼는 게 지금 맞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형 기능 분류 코드에 대해 웨어절이 조건이 들어오는 값이 있으므로 PKY에 대한 인덱스만 있으면 SQL문이 빠르게 수행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조회 조건이 여기에 계속 각각의 값이 상수값으로 입력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회 조건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덱스만 있으면 SQL문이 빠르게 수행될 수 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형 기능 분류 코드가 일반 속성 안에서 반복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종속을 수행하는 이정규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얘 하나가 일로 뭔가를 참조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정규형은.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기능 분류 코드라는 건 뭐 A가 들어올 수 있고 B가 들어올 수 있고 C가 들어올 수 있고 그게 모델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그게 지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종속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 어느 하나에 다 종속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 다 가격이 다를 거니까. 여기 가격도 두 개나 있죠. 컬럼이 PK에. 그래서 이정규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회 성능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조회 성능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유형 기능 분류 코드 각각에 대해서 개별로 인덱스가 모두 생성이 되어야 하고 입력 수정 삭제 때 성능이 저하되므로 그죠? 자, 인덱스를 생성한다는 거는 입력 수정 삭제 때 성능이 저하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정규화를 수행한 후 인덱스를 적용하는 게 좋다. 자, 이거를 하나의 컬럼으로 만들어서 다른 테이블 하나로 뽑아내야 되는 1차 정규화를 해야 하고 나서 인덱스를 적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아래 논리 데이터 모델을 아래 모델 이렇게 있어요. 이걸 3차 정규화까지 수행했을 때 도출되는 엔터티 수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하나의 대출자에 대해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학생과 도서 대출이 있는데 어떤 대출자에 대해 하나의 대출 번호로 여러 개의 도서 대출 반납을 관리하고자 한다. 엔터티 통합은 고려하지 않는다. 합치고 싶진 않고 어떤 대출 번호 하나에 여러 개의 책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또 대출 목록이라는 어떤 엔터티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대출 번호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책이랑 자, 대출 번호별로 어떤 부번이 있어야겠죠. 책 번호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자, 그러면 1차 정규화는 지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정규화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먼저 학생을 보면 학생 엔터티를 한번 볼게요. 학생 엔터티를 보면 지금 학과명 같은 경우는 학과 번호에 종속이 되겠죠. 그죠? 학생이랑은 상관없이 이렇게 종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과라는 테이블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자, 학과라는 게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학생, 학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랩실 이용 신청일이라는 게 있어요. 랩실 이용 신청일. 그리고 이용 만기일, 시작일, 만기일, 승인 교수 번호, 교수명이 있네요. 그러면 자, 교수명은 교수 번호를 따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교수라는 테이블로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 둘, 지금 세 개, 학생까지.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지금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랩실 이용이에요. 자, 랩실 이용이라는 건, 자, 신청일에 따라서 시작일과 만기일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이죠? 예. 그래서 랩실 이용 정보 같은 경우는 1번에서 4번까지 또 그리가 1번에서 4번까지 막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반복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랩실 이용이라는 걸로 따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 예. 그러면 1, 2, 3, 4를 하나로 합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테이블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아, 속성들 중에 대부분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테이블이 지금 일단 생긴 거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과 도서 대출 같은 경우는, 자, 대출 번호가 있죠. 그리고 대출 번호 있고 뭐 대출자 번호, 그다음에 요런 게 있는 대출, 도서 대출이라는 엔터티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세, 이 대출 하나의 번호에 따라서 책이 여러 개 등록이 되어야 하니까 그 분리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금 뭐 출판사명, 대표 저자, ISBN, 이건 책마다 부여되는 그런 고유 번호죠. 관리 번호. 이런 걸 있는 거 보면 이 도서 번호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도서 번호 있죠. 여기에 얘네들이 종속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서라는 테이블도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총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 이렇게 3번으로 문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0번 문제. 자, 아래에서 빈칸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릴레이션이 있는데 기억이고 기본 키에 속하지 않은 속성 모두가 기본 키의 이행적 함수 종속이 아닐 때는 무엇인가 라고, 아닐 때 니은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자, 일단은 이행적 함수 종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3정교화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행적 함수 종속이기 때문에 기본 이행적 함수 종속이 뭐죠? 기본 키에 속하지 않은 속성 모두가 기본 키의 이행적 함수 종속이 아닐 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기본 키가 아닌 애들끼리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자, 출판 도서 번호가 이거 기본 키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기본 키가 아닌데 아닌 것들끼리 자기들끼리 종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런 것처럼. 요럴 때 3정교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3정교화다. 니은은, 자, 어떤 릴레이션이 뭐뭐이고라고 되어 있죠. 뭐뭐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죠? 뭐 설명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 여기서 3정교하면 앞에는 그냥 2정교화가 들어가면 돼요. 왜냐면 정교화는 1정교화부터 2정교화, 3정교화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가 지금 일단 3정규화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앞에가 2정규화가 자동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3번 2정규화, 3정규화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댓글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뭐 좀, 이런 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